여러분, 최근에 인생이 참 달달하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런 질문 받으면 뭐 언제 그랬지? 뭐 한참 동안 옛날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하이닉스 성과급 이야기입니다. 최근 블라인드에서 이렇게 화제가 된 글이 있었죠. 제목은 하이닉스 생산직인데 인생이 달다였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어서 공고에 갔고 거기서는 공부한 애들이 없어서 손쉽게 정규권에서 놀았다가 졸업 후에 하이닉스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교대 근무가 힘들지만 하이닉스 요즘 분위기 아시잖아요. 뭐 내년 성과급이 6억, 그리고 내후년은 막 10억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6억? 10억? 솔직히 말해서 와, 그 정도면 인생 달달하겠죠. 여러분, 돈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예전에는 몇몇 대기업에서 뭐 성과급 몇 천만 원, 많으면 막 1억 나온다 그래갖고 막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단위가 다르죠. 6억하고 10억이면. 물론 뭐 세금도 내야 될 거고 실제 수령액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와, 이게 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달콤하고 달달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번 이슈는 기존의 대박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박은 보통 뭐 이런 것들이었죠. 뭐 코인 투자해갖고 대박이 났다, 뭐 테슬라, 엔비디아 막 주가 낮을 때 사갖고 막 텐베거가 됐다, 막 부동산 재개발돼갖고 자산이 막 확 뛰었다. 이런 건 대부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뭐 대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 하이닉스 성과급은 좀 관점이 달라요. 3만 명이 가까운 임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평균 상여금이 6억이 예상된다는 건 와, 내 돈을 투자해서 만든 수익이 아니라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구조 안에서 현금으로 받는 돈이잖아요. 즉 수익률이 막 이렇게 올라서 대박이 난 게 아니라 소득으로 대박이 난 거죠.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률 대박은 내 돈을 막 위험에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내 돈이 막 들어가야 하고 시장이 흔들리면 막 같이 흔들리고 한 번에 막 10배 오른 주식을 찾았다고 해서 그 주식이 또 앞으로 10배 오르는 것도 아닐 테고 또 내가 새로운 주식을 찾았다고 그게 10배 오르는 건 아닐 거니까요. 반면 소득 대박은 좀 다르죠. 물론 뭐 하이닉스도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라는 좀 조건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돈을 위험에 던져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 내가 속한 소득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진짜 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 만들었는지.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부자 고객들을 보면 막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대기업이나 외국계 좋은 회사 맞벌이로 한 20년 가까이 버틴 부부, 개인 투자가 아니라 자사주를 받고 장기 근속하면서 그 주식이 막 30배, 40배 오른 사람들,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 지분이 있어갖고 재개발 아파트를 막 두세 채 받으신 분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신 분들처럼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부자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에서 막 50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투자 수익률만으로 인생을 여유롭게 바꾼 케이스 주변에서 많이 보셨나요? 물론 있겠죠. 그런데 많이 보셨냐고요? 정말 소수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내가 속한 직업군 안에서 상단은 어느 정도 좀 막혀 있잖아요. 그렇다고 당장 막 돈을 많이 버는 업종으로 이직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투자 수익률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 나도 뭐 이런 투자 대박 한 방 맞으면 되지 않을까? 나도 좋은 종목 사서 잡으면 막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찰나에 하이닉스 성과급 6억 이야기가 빵 터진 겁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죠? 공허하죠. 아, 막 부러워요. 주변에 하이닉스 다니시는 뭐 지인이 있으면 솔직히 막 질투도 날 수 있을 거예요. 암튼 부러운 겁니다. 그 감정 절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돈 앞에서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걸 테니까요. 하이닉스 직원이 받은 건 투자 수익률의 결과가 아니라 소득 구조적인 결과로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부러움에 투자 수익률로 따라잡으려고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건 뭐 비단 하이닉스 성과급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죠. 옆 동네에서 재개발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되는데 우리 집만 막 옆에서 구축으로 남아있을 때 느끼는 공허감, 누구는 투자 잘해서 파이어족이 됐다고 했을 때 내가 받는 느낌, SNS에서 매일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걸 부러워하는 마음에 재테크의 방향성을 막 수익성에 맞추는 우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걸 저는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장인의 재테크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가난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전고점을 매일 뚫고 코스피가 7천을 막 목전에 두고 있고 막 지수가 3배 올랐잖아요. 나스닥은 막 하늘을 뚫고 이제 막 우주까지 가는 마당에 이게 무슨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재미없는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부자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월급이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고 뭐 카드값도 내고 막 외식도 뭐 마음대로 하잖아요. 가끔 여행도 가고 어느 정도 삶의 모양새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소득과 자산이 뭐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경험을 해왔잖아요. 소득이 막 끊기고 막 줄어드는 경험은 아직 제대로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모든 직장인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은퇴입니다. 은퇴 준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금소득이 직장일 때 근로소득보다 많아지기는 쉽지 않겠죠. 결국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은퇴 이후에 불가피하게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하이닉스 직원을 막 부러워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막 매몰돼가지고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은퇴 후에는 선생님, 군인, 막 공무원분들 그런 직영연금 받는 분들을 평생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이닉스 성과급 기사를 보면서 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렇게까지는 막 부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딱 기준이 있었거든요. 저는 은퇴 준비를 남을 이기는 그런 수익률 게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수준을 지키는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상여금을 6억 받았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급여가 끊기는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내가 디자인하고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위해서 얼마에 매월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필요한지, 그걸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는 막 이렇게 제주도의 야외에서 찍고 지금도 이렇게 바닷가에서 찍고 있잖아요. 근데 전 제주도로 여행을 온 게 아니에요. 아이들 보내고 싶은 학교가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한 3년 전부터 와이프랑 애들은 제주도에 내려와 있고 저는 한 달의 반은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반은 한 2주 정도는 제주도에 내려와서 거의 은퇴자처럼 생활을 하고 있죠. 애들 공부도 봐주고 아침도 차려주고 뭐 맛집도 가고 오늘처럼 바다가 보이는 카페도 놀러 오고요. 아침에는 러닝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유튜브 컨텐츠도 기획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제가 계획했던 삶의 부분을 밟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40대도 꺾여서 곧 50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50 넘어서부터는 이제 세계 7대 마라톤 완주한다던가 제가 또 신대륙 와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미국의 나파밸리,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멘도자, 그리고 호주의 와이너리 가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와인 마시는 그런 목표들, 또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한 3년 뒤에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것 같거든요. 그때 그 선수 야구 경기 보러 미국 여행 가기 등 본격적으로 더 은퇴에 가까운 삶을 50대 이후부터는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자기의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남의 성과급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뉴스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아닌가? 성과급 6억, 10억은 크긴 크네요.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여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남의 소득 구조를 부러워한다고 내 인생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스토아 철학인 것 같아요. 스토아 철학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판단, 태도, 행동 등에만 에너지를 쏟고 통제 불가능한 것, 타인의 평가라든지 운, 결과는 내려놓아서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내 기준, 즉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 저축 여력을 남겨서 그걸로 은퇴 준비, 즉 은퇴 준비 핵심인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내는 만큼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아주 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성과급 이야기를 보고 막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거는 돈을 더 쫓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 은퇴 준비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선명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직장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는 남들보다 막 빨리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내가 만든 삶의 수준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현실적인 재테크고 제가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이에요. 남의 막 달달한 인생을 보면서 흔들리는 대신에 내 인생의 맛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유튜브 시작하면 유튜브 하는 법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채널이 추구하는 가치를 아주 막 뾰족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야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구독자가 되고 의미 있는 커뮤니티 채널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은퇴 준비를 재테크의 최우선 가치로 두시는 분들이 제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상승세가 조금 느리더라도 은퇴 준비가 안 된 재테크는 실패고 은퇴 준비가 재테크의 끝판왕임을 인지하신 분들만 제 구독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 구독자는 오늘 나온 장기하님의 부럽지가 않아 노래에서처럼 남의 인생에 기웃거리면서 막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신가요? 저 열쇠걸음과 함께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 계획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시죠? 은퇴 스터디 여기 구독과 함께 본격적인 은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인데요. 여기 숙박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박에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 성과급 받지 않는 이상 아무 부담 없이 오기에는 좀 허들이 있는 그런 호텔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럭셔리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저는 숙박을 한 건 아니고요. 여기 호텔 내에 댄싱 두룸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금액이 다른 제주도 개인 카페 대비 별 차이 없고 오히려 좀 더 저렴한 느낌? 아메리카노도 한 5,000원 정도 하고 베이커리류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렴한 거예요. 거의 파리바게트 수준? 그래서 저 제주도 왔을 때 이렇게 받아보고 싶고 컴퓨터로 좀 일 좀 하면서 커피랑 베이커리 먹고 싶을 때 종종 오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오면은 꼭 한번 와보세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기에 여행 경비를 조금 줄이면서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곳일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촬영 마쳤으니까요. 가족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또 오붓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은퇴 스터디 자주 놀러와 주세요.